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의 루트 3제곱, 자, 2의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은,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2의 루트 3, 자, 곱은, 자, 지수의 합골로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자, 2의 2제곱,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자, 이렇게 f'x가 나와 있고 주어진 값이 하나 나와 있을 때 f2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적분하란 얘기죠. 자, f의 프라임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 양변을 적분하면 fx가 되고 자, 요거는 x의 세제곱 자, 그리고 이 나오니까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f의 1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게 되면 1-1 플러스 c가 1이 되어서 결국 c는 1이 되네요. 결국 fx가 뭐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의 2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계산하게 되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5가 나오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세타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자,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에 대한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0이었을 때,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은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3, 4분면의 각에서 5분의 12, x분의 y니까, 자, 여기가 지금 5고, 여기가 지금 10이고, 자,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에 대한, 그죠? 요 탄젠트, 요게 바로, 예,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는 얼마야? 5, 10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수, 여기가 13이 되어서,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자, 13분의 마이너스 12, 요렇게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1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서 결국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값은 13분의 마이너스 17이 되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나타나져 있을 때 자, 0에 대한 좌극한과 2에 대한 우극한을 물어봤죠. 자, 0에 대한 좌극한은 0보다 작으면서 자, 0을 향해서 오는 거니까 0에 대한 좌극한 이쪽으로 읽으시면 되죠. 이렇게 읽으시면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크지만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마이너스 2를 향해 다가가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자, 2에 대한 우극한은 2보다 좀 큰 값에서 그쵸 숫자를 줄여나가는 거니까 0을 향해 붙죠. 그쵸? 그래서 2에 대한 우극한은 0을 향해 다가간다. 그래서 자, 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2를 향해 다가간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gx는 x제곱 더하기 3과 fx를 곱하기를 한 함수인데 f1이 2이고 f'1이 1일 때 g'1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고매 미분이죠. 자,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g'x, 자, 우변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되어서 결국 g'1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f의 1 플러스 1 집어넣으면 4의 f의 프라임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f의 1은 얼마라고 얘기했고 2라고 얘기했고 f의 프라임 1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자, 이 2는 4, 4 이렇게 되어서 8이 나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곡선 y는 3x 제곱 마이너스 x하고 y는 5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자,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만 자, 그래도 넓이 적분은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거 x 빼게 되면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0과 3분의 1을 지나는 그래프의 개형 요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얘고 자, 그리고 y는 5x 대충 이렇게 그린다면 y는 5x다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자, 요 넓이를 지금 구해달라고 한 거네요. 자, 요건 뭐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공식 있죠? 6분의 2차항의 개수, 그쵸?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의 세제곱. 얘가 바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자, 3x제곱 마이너스 x하고 그쵸? 자, 5x하고 만나는 예, 교점을 찾아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되어서 3x 빼게 되면 자, 요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지금 2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바로 공식을 쓰게 되면 자, 6분의 자, 최고차의 개수는 3. 그쵸? 얘가 2, 0이니까 그쵸?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할게요.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예, 4가 나오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A의 6이 2 곱하기 S3에서 S2를 뺀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써보자. A의 6이고 2 곱하기 S3에서 S2를 빼면은 그쵸? A의 3만 남죠. 그쵸? 자, 요렇게 남아서 결국 첫째 항이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공차를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A의 6은 뭐다? A 플러스 5D 요렇게 되는 거고 2 곱하기 A 플러스 A 세 번째 항은 자, 첫째 항 더하기 자, 2D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2니까 결국 2 플러스 5D가 지금 4 플러스 4D 요렇게 되어서 결국 공차 D는 자 2가 튀어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인데 자,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얘기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대로 공식 쓰면 되겠네요. 자, 2분의 n이니까 10. 자, 2a 4 플러스 n-1 9 공차 d 요렇게 되어서 결국 약분을 하게 되면 요거 약분할까 2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11이니까 110이 튀어나오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2. 한마디로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 튀어나왔는데 함수 fx를 제곱한 거를 어떤 새로운 함수 이걸 gx라 할까? 요거를 gx라 얘기를 했을 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a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지금 a를 기준으로 지금 함수의 규칙이 변해 나가기 때문에 자, fx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연속일 수 있죠. 그쵸? 연속인 경우와 자, 그리고 fx가 자, 뭐인 경우 예, 불연속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이라면 자, 바로 하자.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될 거고 함수 값이면서 우극한 값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a 마이너스 a니까 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6은 3a가 되어서 a가 뭐가 되면 일단 2가 되면 자, f는 연속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a는 2면 fx의 제곱 한마디로 gx는 연속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불연속인 경우 한마디로 a가 자 2가 만약에 아니라면 자 불연속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해보자. g에 어떤 거 지금 a보다 좀 작은 거 a에 대한 좌극한을 구해보게 된다면 자 결국 a보다 좀 작은 거 여기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f는 제곱이니까 그쵸? 제곱 이게 바로 a에 대한 좌극한 g에 대한 좌극한 값이고 a에 대한 함수값이자 우극한을 살피게 되면 자 그쵸? 함수값은 여기니까 a잖아. 그쵸?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지면 되죠. 그쵸? 자 같아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이게 a의 제곱이 되면 그쵸? a가 2가 아니어도 얘네들은 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제곱해보자. 자, 4a의 제곱 마이너스 46의 24a 플러스 66의 36은 a의 제곱이 되고 3a의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0이 되어서 3으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되나? 자, 어떻게 되나? 6하고 2로 되죠. 그쵸? 3a 마이너스 2 a-6은 0 이렇게 되어서 자, 요 등식이 성립하는 a 값은
자, 2하고 6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네요. 됐죠? a는 2 여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a는 6까지를 추가시키면 이제 결국 2 더하기 6, a가 될 수 있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8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자, 어떻게 역수를 취한 거를 그 다음 항으로 만들어내고, N이 만약에 짝수라면 8배를 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죠. 그쵸?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를 구하라고 했어? A의 12가 2분의 1일 때 A1과 A4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A 12번째 항에서 항을 거꾸로 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면 11번째 항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항을 자, 앞으로 전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 뒤로 후진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A의 12가 2분의 1이란 얘기는, 자, 이제 N은 11일 때잖아. 그러니까 A의 12는 n이 지금 홀수니까, 그쵸? 홀수니까 a의 11분의 1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그럼 a의 11을 구할 수 있으면 a의 11은 지금 요거 n이 지금 10 짝수일 때니까, 자, 8 곱하기 a의 10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a의 10은 마찬가지로, 자, 홀수니까 a의 9분의 1을 유지할 거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찾아 들어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조금만 더 써보면, 자, a의 9는 다시 한번 뭐가 되겠어? 8에 8 곱하기 a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a의 8은 자, 뭐가 되는 거야? a의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네요. 자, 찾아봅시다. 자, 요게 지금 a의 12가 2분의 1이니까 a의 11은, 그렇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a의 11은 2다라고 나오는 거고, a의 11이 2면 a의 10은 4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a의 10이 4분의 1이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자, a의 9는 4가 되고, 자, 그리고 a의 9가 4면 a의 8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얘가 4니까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자, 2분의 1 어서 본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여기가 2분의 1이면, 자, 그치? a의 7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면서, 아, 여기까지만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4칸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쵸?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4로 나누었을 때 어떤 나머지와, 자, 요거가 이제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A의 12가 2분의 1이라면 결국 이만큼씩 톡톡 달라져서 예, 같아지는 꼴. 한마디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예, 주기 수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1은 이제 다 해보지 않아도 A1은, 자, 요거죠, 요거. 그쵸? 4의 배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A1은 4가 될 거고, 자, A의 4는, 그쵸? 요거 4의 배수 2분의 1이 되어서 A1 플러스 A의 4는, 자, 2분의 8이니까 2분의 9가 되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보다 큰 n 자연수에 대해서, 자, 두 곡선이 만나는 점,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교점의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자,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물어본 문제네요. 자,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자,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지. 자, 좌표평면이, 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그쵸? 자, 로그 nx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 자, 1,0을 지나고, 뭐, n,1을 지나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죠. 로그의 nx, 이렇게 나타나고. 자, 요거는 어떤 거를 일단 마이너스 로그의 nx의 그래프를, 그쵸? 자,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마이너스 로그 nx의 그래프는,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렸을 때, 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먹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얘가 바로 마이너스 로그의 n에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다. 자, 요거 만나는 점.
자, 근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여기가 1이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그리고 2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2보다는 작아야 되는. 자, 그러니까 교점이 1과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n의 값을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교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 1과 2 사이에서. 자, 그럼 요렇게 되려면, 자, 지금 로그의 n의 1은 0이기 때문에 2를 집어넣은 요 함수값. 자,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로그의 n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이 일단은 0보다 크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크게 되면 일단 요렇게 생겨먹은 거고, 그리고 2였을 때, 자, 2였을 때 어떤 대소관계가 2를 집어넣은 여기, 자, 로그의 n의 2라는 값과,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로그의 n의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쵸?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요 값이 이 값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가 만족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하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마이너스 로그의 n의 4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절로 넘어가게 되면 자, 로그의 n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1 대신 로그의 n의 n 이렇게 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진수가 큰 게 큰 겁니다. 자, 그래서 n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요거 해보자. 이거 넘겨놓고 해보자. 로그의 n의 2 플러스 로그의 n의 5가 바로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로그의 n의 10 이렇게 되어서, 자, 이를 로그의 n의 n이다라고 쓰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결국 큰 게 큰 거죠. 그래서 결국 10n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4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n은 지금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5, 6, 7, 8, 9가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가운데 거에 5배가 되겠죠. 그쵸? 자, 이것들을 다 더한 거는 7, 5, 35.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닫힌 구간 0과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은 0이고 f1은 1이고 0과 1 사이에서 fx는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도 자, f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f의 0은 0이라고 했고, 자, f의 1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의 적분값이 6분의 1이니까, 자, f가 꼭 이렇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생겨먹고, 자, 요 넓이가 지금 6분의 1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쵸? 요 표현을 보고. 자, 요 정도로 되어 있을 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gx가, 자, 가와 나를 만족할 때,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g를 적분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한번 읽어보자, 그럼. gx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요 규칙에 따라가고, 0과 1 사이에는 요 규칙에 따라가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요거를 볼 줄 알아야죠. 뭐 한 거야, 이거? 평행 이동도 써먹고, 그쵸? 대칭, 자, 이동도 써먹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을 때 gx라는 거는 0과 1 사이는 내가 f 요렇게 그려놨으니까 0과 1은 요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요게 만약에 fx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요거는 뭘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일단 fx 대신 마이너스 fx를 걸었다는 얘기는, 자, fx 대신 마이너스 fx는 자, 뭐를 해놓은 거니? x 대신 마이너스, 요거 x, y는 fx가 자, y는 fx가, 자,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죠. x축 대칭이지. 자, 그래서 요거를 x축 대칭하면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겨 먹을 거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요 규칙을 따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쵸? 됐죠?
자, 나조건 보자. 나조건에는 gx 플러스 2가 gx. 자, 요거 무슨 뜻이야? 주기. 그쵸? 주기 함수다라는 얘기고, 주기가 바로 2다. 2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난 이제 요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치?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결국 요렇게, 자, 요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0, 1, 2, 3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자, gx의 규칙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적분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여기죠.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렇게 생겨먹은 넓이가 6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대칭 이동해서 나온 거라서 여기가 바로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5가 되겠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니까 여기가 6분의 1이면 여기가 6분의 1이 되고 6분의 5가 되네요. 그럼 여기도 6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5고 여기도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함수가 바로 gx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적분하면 되니까, 자, 적분해보자.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적분한 건 1, 얘도 적분하면 1. 자, 요거는 6분의 5니까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5. 자, 2 더하기 6분의 5는, 자, 6분의 6이 12, 17이 나오네요. 그쵸?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B의 길이가 4이고 AC의 길이가 5다.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코사인 BAC 여기가 지금 8분의 1이다. 코사인 값이. 이거 세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래 놓고 BAC의 각과 BDA가 여기가 세타라는 거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그리고 여기도 세타였을 때 선분 DE의 길이를 자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자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등변 사각형이 나왔으니까 사실 이런 수선의 발을 제가 그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보게 된다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자, 여기가 4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것도 이게 1대 8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요것도 2분의 1이 돼서 결국 AD의 길이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요 DC의 길이 여기가 바로 4가 되겠네요. 여기가 5니까. 자, 그러고 자,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것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4가 된다면 다시 한번 4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는 게 맞겠죠.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게 되면 자, 이제 요거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구해볼게. 자, 요거 4고, 여기는 지금 5고, 끼인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BC의 길이의 제곱을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하자.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결국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어서 36이 나오네요. 결국 BC의 길이는 6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 등분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지금 3이 될 거고, 직각이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4, 4, 16에서 9를 빼면 여기가 바로 루트 7 이렇게 되네요. 됐지? 자,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지금? 8분의 1이란 말이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란 얘기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세타였을 때, 여기가 8, 여기가 1이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여기는 얼마야? 8, 8이 64에서 1을 뺀 거, 루트 63이지, 그치? 루트 63은 9, 3, 27이니까 3 루트 7이 됩니다. 그쵸? 됐지? 자, 1대 3루트 7대 8 요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루트 7이니까 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3으로 나눠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8도 3으로 나눠진 3분의 8이 바로 D2의 길이가 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자, 구간 0과 1 사이에서 0부터 1까지는 3이고 그리고 1일 때는 딱 1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자, 0에서부터 1까지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 2, 3, 그쵸?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3에 대한 어떤 상수함수가 튀어나오는 거고 1일 때는 자, 1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표현이 바로 뭐야? 주기함수란 얘기고 주기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주기가 1이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겠네. 여기가 지금 2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그래프가 바로 f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보면 이런 거지. 0과 1 사이에서 정수라면 그러니까 자연수라면은 1이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자연수라면 1이 되는 거고 자연수가 아닌 값이 나오면은 3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표현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써보면 돼요, 시그마는.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 자, 뭐야? 3분의, 자, 1 곱하기 f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요거랑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f의 루트 2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f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특징이 뭐야? 이게 지금 루트가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무리수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거듭 제곱의 수들이 들어갈 때는 자 뭐가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자연수 그러니까 f의 루트 4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자연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올 때는 1 그쵸? 자 그리고 이런 무리수가 되었을 때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3분의 1 곱하기 F1은 자 F1은 뭐가 되는 거야? F1은 바로 자연수니까 그쵸? 1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분의 2 곱하기 F의 루트 2는 이쯤 되는 거니까 3이죠 그쵸? 무리수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3분의 3 곱하기 F의 루트 3 루트 3도 마찬가지로 무리수니까 이렇게 3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4를 집어넣게 되면 자 뭐야? 지금 4 곱하기 자 얘는 1이 되죠. 1. 그렇죠? 자 그리고 3분의 자 5 곱하기 얘는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3, 3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자 뭐가 되는 여기 거듭제곱꼴에 대한 얘기 k가 자 그쵸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되면 여기는 1이 나오죠. 그럼 1이 나오는 것만 살펴보자. 1의 제곱 1 그쵸 2의 제곱이 요 4 그리고 더 가게 되면 3분의 3의 제곱 있죠. 9가 있겠지. 그치? 9가 이제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쵸? 이렇게 가게 되면 3의 그 다음 4의 제곱이니까 16 있겠죠? 예, 16은 F4니까 그쵸?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20까지 거듭 제곱의 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쵸? 자, 나머지는 끝까지 써볼게요. 3분의 20까지 되고 F의 루트 20이니까 3 이렇게 되어서 자, 요거는 그냥 숫자로 나오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해서 9가 되었을 때 3분의 9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리고 10, 11 이렇게 돼서 16이 됐을 때만 3분의 16이고 그 다음 17, 18, 19, 20 이거를 지금 더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는 그냥 숫자로 나오는데, 그쵸? 자연수로 나오는데, 자, 이 거듭제곱만 지금 3으로 나눈 숫자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요 시그마의 어떤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계산해보자.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들을 1, 4, 9, 16이라고 얘기를 일단 해볼게. 그러면 1부터 언제까지? 20까지의 합인 거고. 자, 너무 많이 더했죠? 얼마나 많이 더한 거야? 그럼 빼면 되겠죠? 자, 3분의 2만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1의 제곱만큼 더 했고, 그리고 2의 제곱만큼 더 했고, 자, 그리고 3의 제곱만큼 더 했고, 4의 제곱만큼이, 자, 3분의 2만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원래 숫자에 3으로 나눈 값이 지금, 원래는 더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숫자를 더했으니까, 3분의 2만큼만 빼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이거는 20, 2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자, 빼기 3분의 2에 자,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20, 30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0이네. 자, 그러면 요거를 약분하게 되면 210에서 20을 뺀 값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맞죠? 19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양수 PQ와 함수 fx가 3차 함수의 온전히 나눴던 형태들로 튀어나왔네요. 이랬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는데 일단 f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fx는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도함수를 통해서 자, 알아보죠. 그쵸? 미분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 꺼내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어서 3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그립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생긴 거야?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고, 자,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지금 x는 3, 요렇게 생겨 먹었고, 자, 극대값 얼마야? 여기 극대값 f에 자, 마이너스 1 요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요렇게 되어서 자, 얘는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쵸?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7의 값이 나오는 거고. 자, 극소값 f의 3을 구해보자.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부 27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서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9가 나오네요. 여기는 자, 마이너스 39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조건을 하나씩 읽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 자, 좌변은 xgx고, 지금 현재. 자, 절대값 함수를 잘 보면, 여기에 x 인수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러면 x를 뽑아낼 수 있지. f에 x-p 플러스 q.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고, 두 수에 대한 전체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과 같죠? 이렇게 f의 x-p 플러스 q 이거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못 푼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x라고 드러났으니까 자, 정역의 구간을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부호 그대로 없이 나오면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gx는 자 뭐다? 절대값 fx-p 플러스 q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가 0보다 작다면 그쵸 요거 마이너스 치고 나오니까 약분하게 되면 gx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f의 x-p 플러스 q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gx의 규칙은 fx의 함수를 적절하게 평행이동한 거를 절대값한 함수고 그쵸? 그리고 그 절대값 함수를 다시 한번 대칭이동한 함수를 0에 따라서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나조건 읽어볼게. 자, g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가 한 개다. 그러니까 미분 불가점이 한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통 절대값 함수는 미분 불가점이 튀어나오잖아.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0보다 작은 쪽 그렸을 때 미분이 불가한 점이 한 군데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걸 일단 평행이동 먼저 해볼게.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축으로 p만큼이니까 자, 여기에 바로 하자. 여기다 플러스 p 하게 되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으로 q만큼이니까 여기 플러스 q 플러스 q를 하게 되면 자,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한 자, 이게 바로 f의 x-p 플러스 q인데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와,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와, 자, 그리고 실근을 가질 때.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자, 어떤 경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을 경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자 이런 식으로 가졌을 경우, 자 요거 전체 절대값 건함수는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된 함수가 전체 절대값 한 f의 x-p 플러스 q꼴 요렇게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필요하단 말이야. 자, 이거를, 자, 뭐야?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니까, x축 대칭한 거. x축 대칭한 건 이제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쵸? 됐죠? 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의 절대값 x-p 플러스 q다. 요렇게 돼 있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어서 그 함수를 취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게 지금 무슨 함수래, 지금. gx가 연속이래. 연속이 되려면 빨간 거를 취할까 녹색을 취할까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요 만난 부분에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0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나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씩 따져본다면 여기가 바로 x는 0이라면 gx는, 그쵸? 자, 0보다 작은 쪽은 요거, 그쵸? 0보다 큰 쪽은 요거를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어디에 위배되냐면 0보다 작은 쪽 요거, 0보다 큰 쪽은 빨간색을 이렇게 취할 때 미분 불가점이 벌써 두 개나 나오죠. 그쵸? 자, 미분 불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마찬가지죠. 0보다 작은 쪽은 빨간색을 이렇게 취해주고, 그쵸? 그리고 0보다 큰 쪽은 빨간색을 취해주시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마찬가지지. 여기서 미분이 불가, 여기서 미분이 불가라서 미분 불가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돼. 자,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자. 여기가 만약에 x는 0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쪽은 녹색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취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거 파란색을 이렇게 취해주신다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불가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거네, 그치? 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접하는 게 이제 답인데, 이제 접하지 않을 때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실근 하나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3.3 그래프가 자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축이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간 거야. 자, 그러면 자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fx-p 플러스 q인 거고, 자, 이거를 x축 대칭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쵸?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fx-p 플러스 q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연속이 되려면 만나는 교점에서 여기가 x는 0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0보다 큰 쪽은 요거 파란색을 취해주고 0보다 작은 쪽은 이거를 취해주게 된다면 결국 여기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이거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또 이제 겪어보자. 자, 이제 접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자, 안 되는 거 먼저 해볼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쵸? 맞죠? 자, 그리고 x축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자, 이거를 접어 올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꼴이고, 자, 그리고 그거를 x축 대칭 이동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꼴이 마이너스 절대값 x-p 플러스 q꼴입니다. 됐죠? 자, 그럼 0이 여기나 돼야 되는데, 자, 살펴볼게. 일단 0이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0보다 작은 쪽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거. x가 0이 만약에 여기라면 0보다 작은 건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거. 이렇게 되면서 뭐를 만족을 시켜? 이거, 그쵸?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0이 여기라면, 그쵸? 자, 이거는 0보다 작은 쪽은, 자, 이게 답이겠지? 0보다 작은 쪽은 요거 빨간색, 그쵸? 요렇게 취해주시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파란색, 이렇게 취해주신다면 여기는 부드럽게 이어지고 미분 불가점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자, x가 0이면 자 이제 이거는 성립을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얘는 뭐가 만족을 못하냐면, 자, 그러니까 요걸 갖고 온 거라서 여기가 지금 원래 뭐냐면 x는 3 플러스 p자리야. 그쵸? 근데 여기가 0이 되려면 p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자, 근데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이것도 얘 답이 아닙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어떻게, 자, 접하는 거는 맞는데, 다시. 3차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쵸? 자, 그리고 x축이 어디를 지나갔을 때, 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만약에 f였다면, 그쵸? 자, 이거를 접어올린 어떤 거,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자,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그쵸? 자, 얘가 마이너스 절대값 fx-p 플러스 q, 요런 꼴이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럼 x가 0이면, 그죠? x가 0이 여기 있으면은 요렇게 가다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또 미분이 다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바로 x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최종적인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은 빨간색을 취해 주시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 하늘색을 이렇게 취해 주시면, 자, 그래프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미분 불가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답인데, 자, 근데 아까 이제 다 구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요렇게 생겨 먹었을 때 요 극대가, 그쵸? 자, 0,0 원점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극대 여기 있지, 그치? 얘가 원점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가 0이다. 한마디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원래 p였던 게 얘가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p는 1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7 플러스 q. 자, 그쵸? 마이너스 7 플러스 q가 0이 되면 원점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q는 얼마다? 7이 되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자, 8이 되겠네요. 정답, 예,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나와 있고 x에 대한 방정식 0을 만족하는 실근 중에서, 자, x의 정의역의 범위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표현이 튀어나오면 항상, 자, 두 함수를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두 함수의 비교.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죠. 자, 근데 이거는 곱하기 꼴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게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결국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x. 자, 그러면 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주기는 4죠. 요거의 주기도 4고, 요거의 주기도 4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자, 사인의 그래프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인의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될 거고, 자, 코사인의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도 요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겨 먹어지는 거. 얘가 바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t에 대해서, 자, 이렇게 t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된다면, 그쵸? 실근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여기를 알파 t, 그리고 가장 큰 값, 여기를 베타 t라 하자. 자, 이게 바로 이 표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한 게 항상 5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거 보면 되죠? 마이너스 1 사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0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처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바로 알파 t가 되면서 점점 알파 t는 이렇게 줄어들죠. 그쵸? 빨간 선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바로, 그쵸? 여기가
알파 t. 그렇죠? 여기는 파란 선을 따라가면서 점점 늘어나죠. 여기가 바로 예, 베타 t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은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볼 수 있겠네. 자, 이거를 점점 올려보면 자, 이 로그 마이너스 1에서 t를 점점 올려보면은 알파는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대칭성을 갖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알파 t는 작아지고 베타 t는 커지지만 여기 2하고 3 사이 요 정중앙의 값, 자, 요 값을 기점으로 그쵸? 정확하게 좌우 대칭의 값을 보이고 있잖아. 그치? 맞죠? 자, 그래서 결국 알파 t하고 베타 t를 자 더한 거는 예, 가운데 거에 그쵸 2분의 5의 2배가 되어서 항상 5로 일정한 게 맞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자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번 보자. 자, 니은번. 자, 요거 t가 베타 0에서 알파 0을 뺀 값이 같아지는 그쵸?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t는 0과 2분의 루트 2 사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볼게. 자, 0이면 t가 0이니까 이제 그거 보자. t가 0이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요거를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색깔 여기 0 여기를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여기를 긋게 되면 맞죠? 그쵸? 여기를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자, 일단 이제 4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쵸? 만난 점 여기가 바로 자, 베타 제로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알파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근이 나오는데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니까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를 뺀 값은 자, 얼마다? 지금 현재 3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3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t의 범위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요거는 보면 알지. 여기는 3이 안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알파 제로, 베타 제로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요거냐고 물어본 거니까, 그치? 자, 이제 계산해보면 돼요. 자, 봐. 자, 이제 요거를 올리게 되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가 바로 알파 제로고, 여기가 베타 제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놓고 해보자. 이렇게. 자, 사인의 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자 그리고 자 코사인의 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점은 자 여기 그쵸 2분의 1이 되는 점 그쵸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여기서 2분의 같아지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죠. 자 그러면 t가 여기를 움직이게 되면 보자 t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서 여기가 바로 알파 t가 되고 여기가 바로 베타 t가 되는데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3으로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사실 사인이나 코사인의 굴곡은 같단 말이야. 그러면 굴곡의 모양이 어디가 지금 똑같냐면 여기 사인의 요 굴곡의 모양과 그대로 평행이동한 것처럼 코사인의 요 굴곡의 모양이 지금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t를 올리면 요쪽이 바로 알파 t가 되고 요쪽이 바로 베타 t가 되기 때문에 t가 올라가도 정확하게 얘랑은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3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 만난 교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파 t가 더 요쪽으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쪽에 알파 t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쪽이 알파 t가 되잖아. 그래서 자 2분의 루트 2까지 t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자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거는 3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자 니은도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거 자 그림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놓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보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겨서 자 사인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4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서 나타날 건데 봐 t가 t1과 t2가 그려지는 거야. 그때 제일 작은 값을 알파라는데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럼 한번 임의로 여러분이 찾으면 돼.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x 값이 같아지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면 t1이 되면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t2가 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알파 t1과 알파 t2가 예, 같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랬을 때 t2-t1이 여기 t2-t1이 2분의 1이면 그러니까 요 사이가 여기서부터 그 간격이 2분의 1이라면
t1과 t2를 곱한 거는 3분의 1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걸 그대로 한번 써봐야죠. 자, 요거를 불편하니까 알파 t1과 알파 t2 같으니까 k라고 할게. 자, k라고 얘기를 하면 t2는 여기 코사인이죠, 그쵸? 코사인 k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t1은 y 값이니까, 그쵸? 요거는 사인이니까 t1은 사인 k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게 되면 t2-t1이란 얘기는 코사인 k에서 사인 k를 뺀 게 2분의 1일 때 t1과 t2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자 sin k와 코사인 k를 곱한 거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네요. 그쵸? 자, 이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 지우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쵸? 자,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계산해보자. 자, 요거는 자 뭐야? 다시 코사인 k 마이너스 사인 k가 2분의 1일 때, 그쵸? 사인 k, 코사인 k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곱하면 나오잖아. 코사인의 제곱 k 마이너스 2 사인 k, 코사인 k 플러스 사인의 제곱 k가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고, 자, 얘랑 합이, 그쵸? 1이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사인 k, 코사인 k는 1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서 결국 sin k, 코사인 k는 8분의 3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그쵸? 8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t1과 t2가 3분의 1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자, 디귿은 정답이 아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기억과 니근이 옳은 거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로그의 계산이죠. 밑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계산합시다. 자, 로그의 4, 합은 곱이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24 이렇게 되어서 3, 8에 24. 자, 로그의 4에 8이 16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뭐야? 로그의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x가 3차 함수로 나타나 있을 때 a에서 극소일 때 극소 값까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미분하면 나오겠죠? 자, f의 프라임 x는 자,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결국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결국 본래 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됐죠?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가 1. 자, 극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가 극소인 거야? 여기, 그쵸? x가 1일 때, 자, f의 1의 값은 1 집어넣으면 1-3 플러스 12, 요렇게 되어서 결국 10이 튀어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a는 1이고, f의 1, 그쵸? f의 1은 10이 되어서 a 더하기 f의 a는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자, A 아래에 n-1제곱이다 라고 본다면 A2는 AR이죠. AR은 3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A의 7은 AR의 6제곱 자, 3분의 1에 A5는 AR의 4제곱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r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r제곱은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양수일 거죠. r은 그러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루트 3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자, a는 36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섯 번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루트 3분의 1에 자, 5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까지 하자. 36이고 루트 3이고 자, 요거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에 4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36에 요거 루트 3분의 4제곱은 자,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9니까 예, 4가 정답이네요. 그쵸? 그래서 A6은 4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랬을 때 T가 0일 때 P의 위치는 0이고 T가 1일 때 P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일 때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속도가 이거니까, 그쵸? 자, 위치라는 거는, 자, 처음 위치 더하기, 그쵸? 자,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 요거는 t가 0일 때 p의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자, 처음 위치는 s0라고 할게. 그게 바로 0인 거죠. 자, 그리고, t가 1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1에서 1초일 때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0초부터 위치까지 예, 속도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인 예,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나오는 거죠. S0는 0이고, 자, 0에서부터 1까지, 자, VT 대신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자, 이거를 예,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적분하자. 3분의 1 떨어지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네요. 그쵸? 자, 근데 그게 뭐라고? 1초에서의 위치란 말이야. 그게 지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 속도의 함수는 그럼 이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떤 거 이제 1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자,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속도를 적분한 게 내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를 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1, 3 예, 적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적분해보자. 일단 하자.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27 마이너스 1이죠. 2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집어넣게 되면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이겠다. 요거는 26이고, 요거는 8이니까 16이죠. 자, 요거는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26에서 16 빼면 10이고, 10에 4를 빼면 6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 6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실수 a와 함수 fx가 자, 3차 함수의 꼴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네요. 그쵸? 자, 내용들을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fx가 뭐야, 지금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0, 5x 플러스 3, 이렇게 3차 함수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나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볼게. 자,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요렇게 되는 거고 3 꺼내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서 인수분해 되네요. 그쵸? 3하고 5하고 되니까 x 마이너스 3, 자 x 마이너스 5, 자 요런 식으로 자 도함수가 나타나고요. 자, 두 번째 gx도 한번 분석해 볼게. 자, gx는 a에서부터 x까지 fx 마이너스 ft의 4제곱의 dt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 이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피적분 함수는 t에 대한 함수잖아. 자 그래서 요 fx는 x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 취급을 받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곱한 거랑 요 앞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a에서부터 x까지 ft의 4제곱 마이너스 a에서부터 x까지 요거 곱하게 되면 ft의 이거는 5제곱 dt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됐죠? 상수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꼭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자, 아래 끝, 이 끝 같은 값을 대입한다. 자 GA는 그쵸? 여기 0 되니까 0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g 프라임 x는, 자, 요거는 x에 대한 함수, 얘도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이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a서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의 dt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fx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의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사실까지 알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g에 대한 도함수가 자, 요런 꼴로 지금 나타나 있네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 자, 그러니까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딱 한 번 일어나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자, 이 문제죠. 자, 그럼 g에 대한 도함수는 요거 함수와 요 함수의 두 개의 곱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 얘가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f의 프라임 x가 자, 여기서 구해놨던 것처럼 자, 3의 x-3, x-5기 때문에 벌써 이게 지금 두 군데서 부호가 변해요. 근데 그 값은 하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자, 이제 얘가 그쵸, 여기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다시 얘도 부호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줘서 곱하기가 되면 결국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면 그쵸, 얘는 1에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잖아. 근데 여기 곱하기 함수가 x-1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자, 이거는 여기서도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면 예, 이제 곱하기를 한 함수는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함수가 그쵸? 요 부호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 한 곳을 상쇄시켜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hx라고 써볼까? 자, 그러면 a서부터 x까지 뭐가 f의 t의 4제곱의 dt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자, 첫 번째 h의 a는 0이다. 아래 끝, 위 끝 같은 값 대입하면 0이고, 자, 두 번째 h의 프라임 x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x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fx의 4제곱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hx라는 함수는 모든 공간에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그쵸? ha가 0이라는 얘기는 a를 넣었을 때, 그쵸?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a가 0이다라는 얘기.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자, 이 함수는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hx 함수는 x는 a에서 부호의 변화가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됐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요거 두 군데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얘가 자, 요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0이 된다면, 그러니까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거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나왔네요. 그쵸? 자, 요거는 3일 때 0이니까 h3이 0이려면 a가 3이든가, 그쵸? 자, 또는 a가 5가 되면은, 그쵸? 얘가 0이 되는 부분에서 같이 0이 돼주든가, 5에서 자, 바뀌는 부분에서 같이 바뀌어주면 그 값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3 더하기 5, 8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번 읽어보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왔죠? 자, 방정식은 항상 함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와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곱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쵸? 근이 다 겹친다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사실 나조건 먼저 봐야 되는데, 함수 fx의 최소값이 자, 음의 정수다라는 얘기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최소값이 여기가 음의 정수가 되려면. 자, 그러니까 자, 2차 함수 fx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fx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요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x의 n승 마이너스 64는 0이다의 근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x의 n승과 64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n값에 따라서 요 좌변의 그래프가 달라진단 말이야. 언제? 자, n이 만약에 홀수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x의 n승의 그래프는 자, 이런 식에 대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 64는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바로 자, n제곱근 64. 자, 그래서 실근이 하나 나오죠. 그럼 여기선 실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선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근이 겹쳐도 한 개밖에 겹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n이 홀수면은 자,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n이 짝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라게 되면 x의 n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x의 n승 자 64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자 여기가 바로 자 n제곱근 64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n제곱근 64 요렇게 되면서 결국 여기에서 실근이 두 개가 튀어나오고요. 그쵸? 그쵸? 자 그럼 요 실근이 뭐가 돼야 돼? 요거에 또 근이 되어야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fx를 벌써 알아버렸네요. 최고차익에서는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실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n제곱근 64,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얘가 바로 fx다라고 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서 나조건을 한번 살펴보자. 자, fx의 최소값은 아까 이제 음수에 대한 얘기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음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게 지금 h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가 n제곱근 63,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64 돼서 결국 대칭축이 y는 0이에요. 그쵸? x는 0이에요. 그쵸? 자, 그럼 결국은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데 그 최소값은 f의 0이 되었던 거죠. 그쵸? 자, f의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건데 얘가 바로 뭐라고? 음의 정수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다 했어. 마이너스 하게 되면 요거는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분의 n 요렇게 돼 있는 거고 2제곱 요렇게 되게 되면 자 마이너스 날리면 이게 바로 양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2의 n분의 12가 양의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n은 뭐가 되는 거야? n은 일단 12의 약수이어야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12의 약수 찾아보자. 1, 2, 3, 4, 6, 12. 요게 바로 12의 약수인데, 자, 아까 처음에 했었던 거, 홀수는 안 된다고, 홀수는. 그래서 홀수 빼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가 바로, 자, 자연수 n의 값에 합이 되는 거고 요거 6이니까 24가 바로 2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읽어봅시다. 가번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방정식 이렇게 합성형의 함수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실 수능에서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두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두 그래프를 비교해서 교점의 x좌표 그게 바로 자,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잘 겪어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알아보자. 그러니까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fx 3차 함수와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중근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를 다 찾아보는 거야. 자,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겠죠. 자,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 자,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 요렇게 지나가는 자, 내용이 하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3차함수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자, x축이 어디를 지나가는 여기를 지나가는 모양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3참수의 모양이 자 이렇게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였을 때 자 어떻게 자, x축이 어디를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3참수가 자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이 여기를 지나가는 모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를 봤을 때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봐. 여기를 그럼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 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야? x-fx가 자 알파가 되거나 x-fx가 뭐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얘를 만족하는 실근이 몇 개다? 세 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은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건데 이항을 해도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야? fx는 x-알파와 비교를 해도 되는 거고 fx 이거 넘어간 거지. fx는 x-베타와 비교를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항을 해도 실근의 위치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 함수 이론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바로 갈 수 있겠다. 자, 좌변의 그래프는 벌써 다 그려놨으니까 자, 이제 요거만 그리면 되겠어. x-알파와 x-베타를 그렸을 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자 x-알파 여기다 그릴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순간 벌써 실근은 하나, 둘, 3개가 나와요. 그쵸?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날 거니까, 그치? 만날 거니까 얘만 해도 3개가 나오네. 근데 x-베타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적어도 얘도 3개나 2개나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자, 이 3개가 초과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알파 이런 식으로 그리는 순간 벌써 자, fx와 x-알파의 교점이 벌써 3개가 나옵니다. 요거 베타 마찬가지죠. 그쵸? 얘도 벌써 3개가 나오네. 너무 많잖아, 그치? 자, 3개를 넘어가잖아, 일단 2개를 합했을 때.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세 번째. 자, 이제 요거는, 자, 요렇게 긋게 되면 요 하나 정도 되겠네. 이거는, 요게 알파가 근이 나올 거고, x-베타를 그으면 3개가 되는데, 3개가 되게끔 그려보자고. 여기는 무조건 만나니까 하나고, 이쪽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중근이 나오면 되지.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가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서, 자, 3개를 만족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알파를 그리게 되면 여기 하나 만날 수 있고, 자, x-알파를 그렸을 때, 기울기 일자리 그렸을 때,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올 거니까 저쪽에다 실근이 하나 나오려면 중근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여기, 요렇게 되면은, 얘도 요렇게 되었은 경우에, 자, 실근이 3개가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얘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자, 요 중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자, 이거나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어떤 내용, 나머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F의 1은 4구나.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F의 프라임 1이 얼마다? 1이다라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자, 근데 1은 뭐야, 1? 요거 아까 x 1차 함수의 기울기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f'1이 1이다라는 얘기는 자, f'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지금 자, 기울기가 1이죠. 그쵸? 기울기가 m의 기울기가 1이라서 여기가 지금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그쵸? 요거 3차원대 특징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기울기가 1이라면 여기도 기울기가 1이 될 수 있어요. 변곡을 기점으로.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은 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는 곳은 여기나 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거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F1이란 얘기야. 그쵸? X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F1이란 얘기죠. 그쵸? 자, 근데 F의 1은 4인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얘도 안 된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얘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좀 더 크게 그려볼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니까 x축은 요렇게 지나가며, 그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울기 일자리가 자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접해야만, 그쵸?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살펴보자. 자,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자, 어떻게? 자, 기울기가 1이 여기니까 여기를 변곡을 기점으로, 자,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은 여기 또는 여기, 이게 바로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라서 여기가 x가 1이 되거나 여기가 x가 1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f1은 4니까 둘 다 양수니까 얘도 만족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세 번째 조건 있죠? f'0은 자 1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만약에 1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데, 자, 변곡을 지나치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한마디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면 0은 이쪽에 있을 건데, x는 0 이쪽에, 1보다 작은 이쪽에. 이쪽은 기울기가 1보다 커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렇죠? 근데 f'0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마저도 이제 아니다. 결국 x는 1이 여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x는 1이 되어야만 여기보다 1보다 좀 작은 지점에서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좀 더 커지는 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여기가 기울기가 1이고 여기 기울기 1이라면 요 사이에 0이 있으면 이제 요것도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지금 4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항상 1차 함수가 나오면 기울기를 잘 활용해야 돼. 여기가 4라면 이거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바로 4가 되어서 결국 1에서 4를 뺀 알파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항상 3차 함수의 세 실근의 합은 일정하잖아. 자, 그러니까 요렇게 직선하고 만났을 때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세 실근의 합, 그러니까 3차 함수와 자 요렇게 생겨먹은 1차 함수가 만난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는 1이 중근이죠. 그쵸? 1 플러스 1이 되어서 세 실근의 합은 항상 자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죠. 자, 세 실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3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요렇게 그었을 때, 그쵸? 알파는 중근이지, 그치? 알파와 베타를 더해도 세 실근의 합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알파는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도 항상 세 실근의 합인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자, 베타는 얼마다? 5가 되겠네요. 여기는 바로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지우고 하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F가 이름이 나왔어요. 그쵸? 그쵸? 중근의 위치와 실근의 위치가 이제 나왔으니까, 자, 이제 fx를 쓰면 되겠네요. fx는 최고차 계수는 아직 몰라. 이렇게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인데 중근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베타는 5니까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값 하나 알잖아. F1은 4라는 거를. 그래서 F에 1을 집어넣게 되면 P에 1을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4다 이렇게 되어서 약분을 하게 되면 P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죠. 4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fx는 자, 뭐다?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요렇게 써지는 거고, f의 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f의 0의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3이고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16분의 45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F0은 16분의 45니까 P는 16, Q는 45. P 더하기 Q는 16 더하기 45가 되어서 자, 61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